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최근에 발의된 문제의 법안 아동기본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UN 아동권리협약을 이제 비준에 동의를 하고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런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떤 그런 권고들 또 아동권리 협약을 더 잘 이행하라는 권고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매우 가슴 아팠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동기본법, 그걸 기본법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발의된 법안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연변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법안으로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꼭 아동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네. 우리 전 영상 중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동복지법이라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복지를 해주려는 엄청나게 큰 복지의 기본법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여기에 아동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붙이는 형태로 하나 더 만드는 형태로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것은 순수하게 권리 중심이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너는 하나의 권리 주체야. 그렇죠. 이게 사실 살짝 모순되거든요. 권리 주체인데 복지는 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렇죠.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살짝 모순될 수 있고 중복도 되고 근데 여기가 부처도 다르고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법으로 바라보는 것과 복지로 바라보는 체계가 틀려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네, 법률가로서 예. 보셨을 때 그런 문제점이 가장 좀 본질적인 문제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권리 주체로서 권리만 있고 책임은 전혀 없고 근데 아동들은 법률적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권 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풀로 자기가 책임진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동들에게 법률적인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권리만 부여하는 형태로 법안이 되어 있는 건 위험하고요. 네. 아동에게 권리를 주되 그것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이것은 유엔 협약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기본법에도 들어있는 그 자녀 양육권 그리고 자녀 보호 의무 이 부분을 명확히 질서를 부여해 놓지 않으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분쟁의 양상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 이 아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어떤 기본 그 권리 주체로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부모와 아동의 가 각각 이제 성인으로서 아동으로서의 권리 주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로 이걸 가져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교육의 훈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사의 권리와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교사의 권리와 또 아동의 권리가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교실에서 양말을 신으라고 이제 이렇게 학생한테 흉계를 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다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요새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인데요. 네네. 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 기사들 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신고 당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편에 딱 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편에 서든지 아동의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선생님의
부모님의 훈계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훈계가 과도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아동의 권리를 말하고 선생님과 조율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집에서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빠가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학대라고 보는 사실은 지금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러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때렸느냐인 거고 그렇죠. 얼마나 더 지나치겠냐. 지금 언어도 다 학대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뉘앙스이냐, 아이는 어떤 상태였느냐, 보호가 가능한 보호가 미치는 다른 보호자가 있는 상태였는 이런 모든 정황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항상 부모님이 아동학대를 억울해하시고 선생님들도 심지어 무죄가 나오는 판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 그 신고된 건수 중에 실제로 학대에 해당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비율이거든요. 4.7%인가?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진정하게 아동을 위하는 것인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는 곳은 물론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보호받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학대했던 부모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그게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부터 저 이 생각 많이 해왔는데 부모들이 예를 들어 바우처를 받기 전에 산부인과 바우처도 주기 전에 임신하면 부모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교와 부모 그러니까 학생과 엄마가 같이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맞아요. 자꾸만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법으로 그것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너도 이런 권리가 있어. 너도 이런 권리가 있어. 그리고 각각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권리의 주체로 보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육과 또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법률의 적용으로 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전부 다 그 정치의 과잉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다 개별 이익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있고 그 시민단체가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면 자기들의 권력이 되고 정치인들은 법안을 만들면 또 자신들의 실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사이에 우리 보통 서민들은 권력 다툼에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고 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엄마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가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서 벗어나야 돼. 너는 우리 집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네가 혼났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왜 혼났고 뭘 잘못해서 어떻게 혼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까지가 전체가 얘기되어야 해 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있었던 단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렇지. 엄마가 맞아요. 이 바보 같은 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좀 개성이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뭐 짝짝이로 신고 가고 뭐 이게 한겨울에도 뭐 한여름에도 여름에, 모자를 쓰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양말 짝을 맞춰서 신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국힘당과 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된 아동기본법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조항을 비롯해서 이 가정에서의 가족 양육을 강조하는 내용들의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의 자녀 양육은 권한이자 책임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최근의 흐름은 부모는 자녀에게 권리를 가지지 않고 양육할 의무만 진다 이렇게 가면요 점점 더 아이를 안 낳겠죠. 아이를 안 낳을 것 아이를 같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데 아이를 이렇게 떠받들고 지내야만 한다면 그쵸. 아이에게 너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없다면 낳아주기만 하면 국가에서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반인의 입장, 젊은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그럼 국가를 위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고 해. 그렇죠, 맞아요. 그럼 출산 비용을 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애를 데려가서 완전히 키워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이한테 아이의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의무만 줘야 해. 내가 왜?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죠. 맞아요. 이런 흐름을 균형적으로 어디까지가 과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권리라는 이름이지만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권리 부모의 권리. 제가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이 국힘당 같은 경우는 교수들 그룹이나 뭐 복지 학회, 아동복지 학회 이런 쪽이랑 계속 작업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유명한 아동 그 보호 권리 단체들,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권리 단체들, 시민 단체들이죠, NGO들 그런 단체들이 한 6개 정도가 계속 이제 같이 하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본법이라는 게 15개월 동안 만들 수 있는 법인가요? 난 정말 그게 넌센스 같아요. 우리나라 법 너무 많이 만들죠. 너무 많이 만들죠. 변호사로서 법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 아니면 부모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이와 부모 이게 권리 면에서 상충되는 관계인가요? 저는 그 관계를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건 내부 고발에 가까운데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권고를 주잖아요. 그걸 뭘 기준으로 줄 것 같으세요? 뭐 유엔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5년마다. 국가에서도 보고서를 네. 내지만요, NGO에서 자꾸 맞아요. 쓰는 거예요. 맞아요, NGO에서도 보고서를 내요. 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들만 리스트업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 위주로 하고 그렇지만 취약한 것, 아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논의되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리스트업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리스트업을 한다 그러면 뭐 안 될 단점을 위주로 하면 어느 나라가 더 안 된다고 보겠어요. 유엔에서 그렇죠. 각 나라의 실사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논의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지속되어야지. 유엔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 분쟁의 근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아동의 권리를 저희가 존중을 해야죠. 그렇지만 아동의 권리를 이걸 법으로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많은 지금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그렇게 제정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이 2개의 법안은요. 가족 양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아동은 그냥 오롯이 권리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데 그 대신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인 책임도 아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법안을 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커다란 바닷가에 작은 빙하 위에 빙하 조각 위에 홀로 서 있는 아동의 느낌. 네, 맞아요. 정말 그림으로 혼자 그린다면 먹고 살 수 있어.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의 권리가 있어. 혼자 이것도 먹고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대신 조그만한 맞아요. 정말 권리의 주체로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걸 법으로 더군다나 권리를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아동이 지게 만드는 이런 넌센스가 생긴다니까요.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보호자가 민법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맞아요. 지금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아이가 사고치고 왔는데 왜 이제 우리 아이를 혼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이가 사고치면 아이를 사고치지 못하게 가르치셨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무조건 책임이 원래 있습니다. 아이가 나가서 사고치고 혼육 못한 것에 대한 민법상 형법상 책임을 지시게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것을 다 빼버리고 완전 법 체계가 무너진다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직 물론 개선해야 되고 또 더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보호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책무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정말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함부로 법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 되는데 저출산을 걱정하신다는 모든 국회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에 극도로 저해가 되는 법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흥분을 마치고 방송도 마쳐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